했던 자료들이 또 여기 보시면 메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후인식 포럼과 나에서 오늘 오신 참석한 소감이라든가 이외에 바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아주 잘 적어주신 그 선물을 깜짝 놀랄 깜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현모 교수님 말씀하신 저쪽 보면 세종어진을 세워놓은 그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다가 이제 남기고 싶으신 말씀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박현모 교수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그 후이지오 그 큰 대형 현수막 앞에서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시작을 하실지요? 네, 대화 시간인데 조금 이렇게 잠깐 모여주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가요? 네. 네, 그 여주대 학생들 덕분에 우리 점심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네요. 잠시 네, 네트워킹 시간을 갖고 이제 박현모 교수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저희 등록하실 때 등록대에 이 엽서에다가 이제 새해 희망이나 계획을 써서 넣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세 분이 넣어주셨어요. 네, 자꾸 사실 뭘 시키면은 안 되는데 우리가 좀 이번 후일조 포럼에서는 이제 네트워킹을 하되 뭔가 좀 이렇게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세 분이 넣어주신 엽서를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세 개를 굳이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거 써서 넣어주신 분께 이제 1분 스피치를 강제로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어떤 분께서는 2018년에는 가족 개개인이 건강해지고 저는 경제적으로 2017년보다 풍족해지고 기업가 정신도 길러졌으면 합니다라고 쓰셨는데 제가 써야 될 말인데요. 네, 제가 할 말을 누군가가 써주셨는데 성함은 안 쓰셨어요. 네, 혹시 이거 쓴 분 여기 계신가요? 네, 아마도 지금 현재 여기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1분 스피치를 피하기 위해서 네. 두 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그룹도 성장하고 나도 발전하는 한 해 기원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룹이 성장하고라는 말씀이 어딘가 네, CEO께서 오신 듯한 멘트를 주셨는데 네, 혹시 여기 계신가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2018 그룹도 성장하고 나로 발전하는 한 해 되길. 네, 감사합니다. 꼭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명 메시지 남겨주신 분 유일하게. 네, 근데 그분 지금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분 제가 아는 분인데 지금 여기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뒤늦게 제출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네, 뒤늦게 제출하셨지만 접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우, 네, 기쁠 희자에다가 비우자를 써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세종실록 읽다 보면 한자가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정말로 기분 좋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희우가 오기를 바라봅니다.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종이 기다리던 기분 좋은 비를 저 또한 기다려봅니다. 시를 써주셨어요. 네, 국정호 연구원께서 써주셨는데 저 곁에 계시네요? 네. 왜요? 지금 이 미래카드 써서 넣어주신 분들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분은 무조건 1분 스피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국정호 연구원도 참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분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그리고 세종뿐만 아니라 이순신, 그리고 특히
그 군사 분야 리더십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인데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세종 공부하고 있는 한화종합연구소의 국정호라고 합니다. 군생활 좀 했고요. 제대한 다음에 해군 장교로 생활도 했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좀 넓은 세상을 보다가 이렇게 자잘한 거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넓은 마음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됩니다. 박현모 교사 같이 세종 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기공원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방산업체에 가서 미래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올 잠수함이라든가 이지산 같은 쪽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리고 아까 나오던데 어떻게 월인 청강지국으로 해드릴까요? 참고로 정말 노래도 잘하시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노래면 노래, 세종이면 세종, 이순신이면 이순신. 정말 준비해온 메타토리 달달이 들어가요. 여기다가 적고 왔는데 좀 전에요. 네. 소통과 창의의 군주 대왕 세종이 21세기를 바라다 보고 또 21세기가 대왕 세종을 바라다 보면 존경하고 싶은 마음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1세기에 대왕 세종을 바라본다 이런 일부를 적고 왔습니다. 네. 예. 예. 여기 앞에 그 가부임, 자, 제 거에는 제 거에는 절임 망우 우두커니 서서 종일 비를 기다린다 하는 그런 하염없는 바램과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저는 희우라고 기쁜 비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정말로 기분 좋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희우가 오기를 바라봅니다.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종이 기다리던 기분 좋은 비를 저 또한 기다려봅니다. 다시 들어도 좋은 시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 자리만 깔아드리면 저보다 몇십 배 더 잘하시는데 내년 후이조 포럼에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해주신 우리 김광욱 교수님인데요. 개심영령. 진짜 못 읽겠어요. 외우는, 네. 외우는에서 생각하는 글쓰기로. 네. 모방해서 만드는 제품에서 생각하는 물건 만들기. 생각하는 물건 만들기. 너무 좋네요.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방해서 만드는 제품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 바로 갖고 물건 만들기로. 근데 생각하는 물건 만들기라는 말 자체가 엄청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임기응변의 제도 개선해서 임기응변의 제도 개선에서 후일을 대비하는 새 제도로 무의미한 일상에서 값 있는 개개인의 인생이 되기를. 너무나 좋은 네. 사실 김광욱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박현모 교수님이 2005년에 세종실록 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출석하셔서 장기 모범 출석을 하신 정말 엄청난 분이시고요.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은 대학 교수들 중에 그렇게 공부를 새로운 걸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현실인데
정말 저는 김가욱 교수님이 그 언론 미디어 분야에 계시면서도 이 세종왕연구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는 자세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저는 놀라웠고요. 여전히 그렇게 배움을 쉬지 않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김가욱 교수님하고 같이 강독을 할 때는 정말 그 영감이 넘치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높으신 선배님들하고 어울려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그 연륜에서 묻어나는 그런 짧지만 그 핵심을 통찰하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에 섞여서 공부할 때는 이거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네, 너무너무 아깝다. 저희 집에 애들이 3명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그 애들한테도 좀 이런 공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제 밑에 후배들도 좀 이런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글을 써주신 김가욱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의 의도는 이거 이제 많이 써서 넣어주시면 이거 이제 소개해드리고 강제 1분 스피치를 해서 좀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걸 좀 열심히 해보고자 했는데, 네. 4분만 넣어주셔가지고 요 순서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혁 국장님께서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또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평창지구에 있습니다. 김기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이제 사실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박현무 교수님하고는 제가 이제 농촌에 다니면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봉사활동을 한 10년 넘게 좀 해오고 있는데, 그런 중에 한 번 교수님하고 같이 원주에서 강의하고 뭐 이럴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고받은 명함으로 저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꼭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시간하고 이게 잘 안 맞고, 또 서울서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뭐 촌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저희 공사에서 하는 업무대로 이렇게 하고, 그거 이외에 하는 활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농촌도 하나의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저희 농어촌공사 하나만 가지고도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를 좀 형성해서 이렇게 좀 하는데, 처음에는 뭐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회원 수가 16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포럼이. 근데 그 회원은 한 번 이상 강의해야지 이제 회원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농자 붙은 기관에 있는 사람은 한 10여 명 좀 내외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른 분들이에요. 이를테면 아까 뭐 스토리텔링 얘기도 나왔고 스토리텔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떡 만드는 사람, 축제 전문가 뭐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마을에 가면은 마을에 거기에서 맞는, 그 마을에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시는 이 컨셉이 참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그거를 오늘 여기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도 좀 더 배울 예정인데, 그래 해서 농촌에 하여튼 세종의 정신도 한번 가지고서 농촌을 살리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매년 이렇게 저희가 활동하면은 이 책자를 이렇게 좀 발간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많이는 못 가고 1년에 한 10개 내외 정도 마을을 가거든요. 다들 이제 직장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주말에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저희가 제목은 넛지와 무박이일 목고지라고 했는데요. 이 넛지는 아까 강의하시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주민 주도로 마을 살리기를 주민 주도로 해라 해서, 그래서 잘못하면 슬쩍 옆구리 찌르는 넛지고요. 그 다음에 무박이일로 한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세미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저희가 그렇게도 해봤는데 이틀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낮에는 저희를 손님으로 받아주는데 밤이 돼서 새벽 1시, 2시 돼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면 마을 문제가 뭔지가 다 나와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은 저희가 안 내려줘도 돼요. 저희는 듣기만 해주고 그렇지 하고 얼씨구 하고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그 문제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정부의 사업이라든가 공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 이런 것만 저희가 코칭을 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목고지라는 거는 순 우리말이죠. 오늘처럼 이런 걸 목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서 재작년에 16년 말에 이제 10주년 기념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 몇 권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저희는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안 오고 저 집사람 같이 왔어요. 저 응원을 좀 해달라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 될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고 그 말씀 들어보니 우리나라 지역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거창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방의 인구도 줄고 해서 굉장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런 뭐 세종을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힘내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실행을 더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스들을 가져가는 그런 프랙티스가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앞으로 이제 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프랙티스가 잘 되는 2018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저는 박현모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오늘 드레스 코드가 저는 약간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좀 보면서 좀 말씀 나눈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페이스 유지하겠습니다. 둘러보시면 좀 이게 대학 본부들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대학 본부 이름이 통스테이션입니다.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제 그 정태경 전 총장님께서 우리 좀 세종대왕 정신으로 건물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통상 대학 본부는 이제 뭐 학생처 무슨 서류대로 오는 곳인데 학생들이 거의 안 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좀 카페처럼 만들어서 전부 다 작은 방은 이제 말을 트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가운데는 이제 항상 학생들 놀고 또 뭐 컴퓨터 제일 비싼 컴퓨터를 다 지금 갖다 놓고요. 1층은 전부 다 그 사무실에 책상 서랍이 없습니다. 다 짱 박아놓지 말고 꺼내놓고 다 일 보고 집어넣고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가운데 뭐 통스트리트 해가지고 뭔가 좀 세종의 그 소통정신을 대학의 건물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뭐 교육부의 정책도 있고 또 지역과의 연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여기 온 지가 4년, 올해가 4년째 되는데요. 14년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7년 목표로 지금 세종대왕이 대학 학생들을 20대 학생들을 어떻게 좀 영향을 주어서 변화를 끼치나 라는 그런 실험을 하고 동시에 여주시가 한 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작은 지자체의 세종이라는 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나 변화를 줄 수 있나 그런 그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3년 동안 세종 인문도시 여주에서 교육, 그 다음에 시민들, 또 공무원의 변화, 제일 안 변하는 게 역시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철밥통들은 끄떡없다 이런 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계속 하면서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한 10분 정도 같이 전교생이 다 세종을 배워야 되니까 한 학기에 1,400명, 1,500명 이렇게 하니까 두 학기면 그 2,500명, 3,000명을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세종 리더십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특히 리더십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한 느낀 것은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강의를 해보니까요. 제일 하기 힘든 거가 대학생들 강의였습니다. 20대 정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종하고. 세종은 뭐 왕이니 가르지만 나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을 이제 계속 대화하면서 제가 올해 이제부터 좀 눈높이가 맞춰진 것 같아요. CEO 분들은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강의하기 제일 죄송하지만 제일 편안합니다. 뭐 세종을 알고 싶어 오신 분들은 편한데 20대들은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가 세종도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도 아버지의 셋째 아들에 불과했고 이미 그 낙점된 세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종이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힘 있는 사람, 파워풀한 사람이 됐느냐. 그게 우리 세종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자지만 죽을 고비도 넘겼고 요즘 권예진 박사님 세종을 어떻게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슬슬 피해가는 방법이 아주 처음에는 그 권예진 박사님이 재작년 여름에 처음 저희가 세종실록 강독을 이제 하는데요. 사실 그 서울에서 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돌아가시려고 하신다고 그냥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하셨으면. 근데 제가 그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골프라면 다 제껴놓고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여주는 안 오셨대요. 여주까지 가서 골프를 쳐? 내가 미쳤지. 그 표현을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세종실록 강독하는 모임을 위해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주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골프보다 더 강력한 힘, 이게 세종실록의 공부 내용이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역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사를 왔었거든요. 여주까지 누가 하냐 이게 양평도 뭔데 그랬거든요. 또 와보니까 또 세종대왕이 계셔서 그런지 좀 느낌이 다르고 역시 우리 함께 일을 도모해 볼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따가 나가시면서 그 벽에 보시면 세종이 1418년 왕이 되셔서 그때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고 20년에 뭐가 있었고 계속 현재 세종 19년까지인가요? 19년까지 전체 연대기를 벽으로 붙여놨어요. 세종 이야기를 쭉 그 연표를 지금 벽으로 붙여놨는데 한번 보시고 내 나이 때 세종이 뭘 했나 상당 부분 넘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 세종이 어떤 뜻을 품은지 입지한지 얼마 만에 뭘 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아주 그 생생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건데요. 몇 가지 장면을 가지고 혹시 저기 그 화면은 있지 않나요? 혹시 원고는 저기 있나요? 원고를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제가 이제 세종 소통에 대한 얘기를 이제 참 7, 8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이 설문회자라는 그런 그 한자 어원에 가는 데서는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쓰이나, 또 세종실록에서 어떻게 소통이라는 말을 쓰이는지, 뭐 정조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뭐 중국의 강희제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한 6, 7년 동안 계속 하다가 제가 올해 이제 특히 주목을 한 부분이 두 가지다. 세종의 소통은 하나가 우리가 말의 소통, 말을 서로 주고받는데 대신에 그냥 말의 메시지만 전달한 게 아니고 세종이 말하는 소통은 사마하게 하는 것.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하였어요. 사마하다는 거가 우리 김광욱 교수님 계십니다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 마음에 사무치게 전달되는 것. 한자를 보면 소통이란 말도 되어 있고 속마음을 기지개 펴듯이 하다. 신기정. 속뜻을 신자가 기지개 펴다. 속에 처음부터 바로 나오질 않고 속마음은 한참 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게 소통이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 있고, 더 중요한 나중에 발견한 것은 그 인재의 소통이었습니다. 실록에서 보고 많은 고전을 보게 되면 어떤 엉뚱한 데 가 있거나 막혀 있는 사람들을
갖다 제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을 소통이라고 말하고 인지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조가 이제 그 탕평책을 하면서 소통, 인재 소통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소통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소통 얘기를 해볼까 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제 강의 포인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늘 우리 손욱 회장님 계십니다만 제 얘기는 항상 새로운 신상품을 가져나옵니다. 그동안 실록에서 안 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릴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 경복궁의 모습을 지금 잠깐 잡아봤는데, 바로 이곳이 경회루 모습이고요. 여기가 바로 집현전 자리입니다. 이쪽이 승정원 이런 그 비서실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가 여기가 근정전이고 바로 사정전이라는 세종의 집무실이죠. 그리고 여기 강령전 아닌가요? 여기가 교태전 같습니다. 여기가 강령전, 여기가 사정전이 가려져 있는데 사정전이 세종의 집무실이죠. 그러니까 늘 세종이 결제하고 어전을 했던 그 공간이 이곳인데, 이곳과 이 집현전 사이에 한 50걸음 되는 이 사이가, 저는 늘 세종이 수시로 싱크탱크에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부분들을 긴밀하게 소통하는 공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준호 박사님께서 이 승정원이라는 인후, 어떤 그 사람 목구멍에 해당하는 부분과 왕의 그 의사결정하는 그 사이에 바로 집현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시사한 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걸러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싱크탱크의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거친 거죠. 하나가 말을 거쳐가는 것이고, 정확한 바른 말, 그리고 정확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고 가는 것이고, 또한 인재가 제대로 그 위치에 가도록 하는 것. 두 가지가 저는 이 소통의 공간이고, 경복궁의 이 공간이야말로 최고의 세계적인 소통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사실 원고를 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몇 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이게 1444년 세종 26년째 되는 여름의 얘기입니다. 경복궁의 연생전. 연생전은요, 여기 세종의 강령전의 동쪽에 있는 세종의 사랑방입니다. 강령전은 왕의 친전이지만 다양하게 회의도 하고 모임을 하는데, 이 연생전에서 가끔 편하게 책도 보시고 세종께서 다담도 나누는 그런 공간인데,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던 이 궁녀 한 명이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이 연생전은 태조 때 만들어져서 이제 강령전과 함께 작은 친전으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일을 구상할 때 많이 쓰는 곳인데, 나중에 그 세종 같은 창의적 생각이 필요하신 분은 연생전 마루에 한번 걸터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오늘 연생전에 벼락이 떨어져서 궁녀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 어찌 이런 재변이 있겠느냐? 어떻게 벼락에 떨어 사람이 죽겠는가? 지금 하늘이 이 내전, 왕이 거처하는 내전, 궁궐 안의 건물에 벼락을 떨어뜨려서 꾸짖는 뜻을 나에게 보이는구나. 내가 두렵다. 그래서 빨리 사면령을 내려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서 하고 싶다. 특히 마지막 중요합니다. 백성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의논해서 알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서 그냥 정신 바짝 들더라고요. 두렵다. 하늘이 날 꾸짖는 것 같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백성을 기쁘게 할 일을 한번 의논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을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는 세종처럼 회의를 하기 위해서 주례 회의를 바로 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그 세종실록 한 대목을 읽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말로 시작해서 일로 들어가는데, 그 대목을 같이 읽던 이제 우리 여기가 여기에 있는 그 김아무개 연 실명을 안 쓰겠습니다. 김영건이 아니 세종대왕이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계기가 생기니까 바로 백성을 기쁘게 할 일을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도 좀 뭔가 좀 연구소가 한국 각 중앙연구원에서 일이 옮겨왔는데 국민을 기쁘게 할 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여러 번 안 됩니다. 김영건 말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영건이 하는 얘기가 그 세종에가 보니까 많은 날짜들이 재밌는 스토리가 많던데 예컨대 음력으로 칠정사 몇 편을 보게 되면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날짜들이 있고 세종이 한글 창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종 관련 달력을 만들어서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열심히 이루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달력이 이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게 이제 보면 그때는 좀 조잡했어요. 한 장으로 해서 2015년에 이제 처음 만들었죠. 각 월별로 이게 1월에 여기 시작됐거든요. 보니까 1월부터 쭉 해서 만들고 가운데다가 백성과 더불어 즐겨야 한다. 여민 해락. 해자가 함께 해자. 우리 백년해라고 할 때 해자 아닙니까? 백성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즐기라는 세종 어록을 이제 가운데 뽑았습니다. 그리고 각 날짜별로 전부 다 했는데 뜻밖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세종 달력이 있었어? 옛날 국회의원들이 한 장짜리 만들어서 이렇게 막 뿌렸는데 그건 별로 안 받았지만 이거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미국에 계신 분도 좀 달라. 그래서 처음에 한 500장 정도가 이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민지상 백성을 기쁘게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다른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1월에 보면 까치가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달 소화 때는 까치가 둥지를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때는 뭐 3월달에는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한다. 경칩.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에 대한 그 묘사와 함께 그 시기, 절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서 저는 많이 써먹었습니다. 오늘은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하는 경칩입니다. 라고 첫 줄을 매일 쓰고 그 다음부터 내용을 쓰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가 이제 동지가 있는데 지렁이가 서로 사귀어 정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짓날. 왜 동짓날 지렁이가 땅에서 서로 정을 맺을까요? 무슨 동면하는데 왜 정을 맺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해설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칠정사 몇 편에 돼 있어서 이제 저희 해석하기는 지렁이야말로 최고로 음의 동물이거든요. 땅 속에 사는. 근데 그들이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첫 새해 첫 출발이 가장 음이 강하지만 양이 새로 시작되는, 그래서 아마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보다 라고 쓰려고 했더니 이미 3일 전에 지나갔어요. 동지가. 그래서 그제는 또 어떤 것은 다음 주면 한 열흘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세종시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세종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1년 동안 재미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바로 후일지였어요. 2016년.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계속 아이디어 하다 보면 내년에 뭐가 좋을까 사자성어를 열심히 찾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바로 아까 말 큰 일을 이루려 할 때 처음에는 비록 순조롭지 못하더라도 후일의 그 공역, 후일지요는 창대할 것이다. 이 말에 아주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전 많은 그 한국의 역사 인물 중에서 대부분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현재 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은 많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인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호 이익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엄청난 지식이 있는데 그 당시가 아주 소통이 안 되는 이른바 울결되는 사회. 옛날에는 소통 반대가 울결입니다. 빽빽하고 맺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빽빽하게 맺혀서 말이 안 통하고 인재가 막혀있는 것을 울결된 사회라고 하면서 그 소통을 얘기하는데 정작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미래 가치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은 하나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바로 강진에 가서 의학에 관한 것,
국가 경영에 관한 것, 언어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씁니다. 왜? 지금은 당장 못 써먹는 것이. 그러나 장차 100년 후에 누군가가 쓰겠지. 누군가 쓰겠지. 그분이 호가 사자, 사암. 다산 말고 기다릴 사자, 바이암자입니다. 100년 후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쓰일 것에 대한 사람이 정약용 선생이에요. 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단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후일지호를 위해서 북방 영토를 하죠. 또 한글을 창제하죠. 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명의 역사 미래 가치로 세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후일지호가 글씨는 좋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말 뜻에 공감을 하였고 점점 이제 세종 다일력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도 한기를 깼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거 좀 훨씬 써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권혜진 박사님 오셔가지고 이게 너무 조잡스럽다. 콘텐츠는 좋은데 이 디자인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뭘 찾을까도 제일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훈민정음 해례에 있는 그 글자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글씨도 참 좋습니다. 사람을 기다려서 마침내 일을 이룬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미래의 그 준비를 위한 가장 좋은 최고의 세종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뽑았는데 저는 늘 그 생각하기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분은 성공을 강조하고 어떤 분은 아니야 인재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늘 생각하기를 말 이을 이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사람을 인재가 와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했지만 바로 그한테 뭐 성과 내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기르고 우리가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면 아무도 성과를 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계속 되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오면 잠시 기다려줘야겠다. 우리 권혜진 박사님이 세종 사업을 하겠다 오셨는데 제가 10년은 기다려주려고 그래요. 10년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비록 순조롭지 못하더라도 후일에 그 공연은 창대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쇠뇌를 시키면서 세종 사업을 끝까지 성공하셔서 마지막에 정말로 세종하니까 많은 일이 잘 되더라 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사제성가 올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개심영녀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 이 김윤수라는 정말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그 여연군의 군수가 해전하고 게다가 보고도 하지 않고 나중에 들통납니다. 보고도 하지 않은 거. 중국으로 납치되어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그때 이러저런 6명이 납치되고 갔다는 나중에 들어요. 조정에서 발칵 뒤집어지죠. 그리고 군대에서 보고에 대한 누락은 치명적인 거거든요. 다 죽이라고 그럴 때 세종께서 잠시 그를 파직해서 백의종군을 시키다가 다시 그 자리를 줍니다. 더 난리 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세종께서 누구든지 그 잃었던 자리를 다시 받게 되면 뭡니까? 개심, 마음을 고치고 영려, 생각까지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자에서 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마음을 붙잡으면 있는 것이고 마음을 놓으면 사라져버린다 라는 그런 논어이 나오듯이 항상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올까 말까 못해서 또 지금 갈까 말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심지어 조금 이따 세종대왕 영릉을 가겠다는 것도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들이 수십 가지 생각이 마음을 우리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고민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것을 고쳐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계속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연결되면 여가 돼요. 하나의 싱킹이 돼서 그게 오랫동안 자기를 지속하는 힘이 되는데 세종은 바로 그럴 것이다. 그거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줘보자. 자, 그 김윤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윤수가 박형장 학장이 다시 군수 자리에 가서 그
놀랍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 달 후에 또 연안군의 여진적이 쳐들어옵니다. 완벽한 준비와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저는 정말 그 김윤수가 그때 또 한 번 패배했더라면, 또 보고하지 않았더라면 세종한테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이게 세종 17년 아닙니까? 한 중반부에서 세종이 많은 인재들을 막 쓰고 서로 이른바 어드벤처를 하는 그 인재 어드벤처를 하는 시기거든요.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쓰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가 다시 그 기회를 줬을 때 그 패자 부활의 기회를 완전히 활용해서 세종이 힘을 보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글씨가 산홍 정기중 선생님이라고 정말 제가 볼 때 최고의 화가 서예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글씨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 글씨 뭐로 보이시나요? 한자 네 글자 중 한 글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 주역할 때 역자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앞에 뒤에가 고칠개자를 썼답니다. 고칠개자.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넘어져 있는데 다시 이렇게 세우는 누군가가 말을 걸면서 야 힘을 내 라고 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다시 이렇게 세우는 해, 이게 2018년이고 세종 즉위 600돌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박수도 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이제 올해는 2018년은 세종 달력을 이제 됐는데요. 작년에 했던 것은 이제 이렇게 뒷면에다가 멀리 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적중하지 않으면 멀리 쏘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그 세종어록을 이렇게 뽑아서 놨습니다. 자, 이제 작년 5개 중에 3번째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이제 김종서 얘기입니다. 이제 그 김종서 얘기를 이제 역시 강독을 하는데 뒤에부터 볼까요?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이제 여름 방학 때 졸업방학 세종시로 강독을 이제 저희 대학 안에서 합니다. 아까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오시고 또 많은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분이 이제 아까 그 율브랜드 같은 분이 이제 산홍 정기중 붓글씨 하시는 분이고 그 당시에 여기 이제 박청장학관님도 여기 계시고 김광학 교수님, 여자애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시군요. 지금 다 우리 그 세종 교수님도 지금 와 계십니다. 그때 이제 다 붓글씨로 마지막으로 다 하나씩 사자성어를 세종어록을 선물을 하고 찍었습니다만 그때 막 갓 들어온 이 머리 짧은 머리에 권혜진 박사님이 이제 와서 저는 지금 운동하신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읽은 대목이 바로 아까 여기입니다. 김종서한테 세종이 보낸 편지입니다. 세종이 내전은 이제 친전, 강령전을 말합니다. 직접 글호를 만듭니다. 한자를 보시면 상어내전, 친자, 직접 위문 글자를 짓습니다. 근데 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종서에게 동궁으로 하여금 쓰게 했다. 한자 보시면 영 시킵니다. 동궁, 세자죠. 서지. 그러니까 세종은 구상하고 불러주는 사람이고 누가? 세자가 받아 쓰는 겁니다. 사실 문종의 빠른 죽음은 세종한테는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종은 대부분 받아 쓰게 하거든요. 구술령 지도자예요. 정인지 엄청 잘 받았습니다. 신숙주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세종한테 인정받으려면 바로바로 속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세자는 대부분 중요한 은밀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종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러주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적었니? 하고 읽어봐 그러거든요. 이 대목 이상하지 않나? 이거 괜찮을까? 그러니까 구술령 지도자는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토론지향적이에요. 근데 조선후기 정조는 대부분 직접 씁니다. 자기가 본인이 굉장히 글을 길게 잘 쓰시니까 별로 대화가 필요 없어요. 다 적어가지고 보내요. 심한이한테 보내고 김종서한테 보내고 다 그래서 정조는 직접
글을 쓰는 구상에 쓰는 분이고 세종은 구술령, 소술령과 구술령의 그 차이는 대화의 그 차이인데 역시 그 이때 번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쭉 내용을 봤더니 한길도에 있는 국방 책임자 김종수한테 보냅니다. 1831장 계속 이어지는데요. 원고지로 28매의 번호입니다. 지금도 원고지 28매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길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은 어려움이 많지만 마침내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일지오란 말일 때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조롭지 못한 일이 있지만 후일지오는 참으로 클 것이다 라는 대목을 길게 보냅니다. 이 편지 받은 김종서 역시 손수 불어를 써서 밀봉하여 보냅니다. 종서가 역시 직접 써서 손수, 수로, 수자 위서에서 밀봉해서 리포트를 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어차를 배웠고 낮이면 읽고 밤이면 생각한 지가 여러 날에 대해서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기를 지극히 인내하게 하시고 나라를 걱정하시기를 장원하게, 우리 박성원 목사님 금방 공감이 되는 장원하게